그죠? 보이죠? 흉추 신전이 계속 유지가 되지. 이게 엄청난 근력이거든. 김승현 선수 사이드 레트럴레이즈를 봐도 야 이거 봐봐. 뽕. 물어볼 거 없어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운동하신 분들도 내외전, 외외전을 잘 모르시겠대. 상완을 내외전하고 외외전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잘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팔꿈치를 자꾸 생각해서 그래. 팔꿈치가 이렇게 돌면은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내외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내외전이에요. 팔이 이렇게 돌면 외외전이고, 팔꿈치를 자꾸 생각하시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여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관상면, 우리가 얼굴 관상 본다고 하잖아. 이렇게 기준으로 팔이 이렇게 돌면 내외전, 그러니까 안쪽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팔 자체가 이렇게 돌면 내외전, 이렇게 돌면 외외전. 요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까.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요 상완을 회전이 되면서 사실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볼륨감이 좀 떨어지죠. 이제 어깨나 이제 팔 볼륨감, 등 볼륨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회전이 되는 거를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운동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후행하지 말라고 한 5년 전에 올렸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견갑골을 머리에서 지우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가슴을 내가 이렇게 들면은 날개뼈가 알아서 이동을 해주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흉추를 신전시켜놓고 다시 견갑골을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척추가 가지는 기능적인 중심이 있었는데 견갑을 누르면서 생기는 그 근육의 장력작용이 척추였던 게 이제 날개뼈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회전근개나 이런 데가 좀 불편해요. 항상 어깨를 그냥 견갑골을 최대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척추에 힘이 들어간 대로 그냥 견갑골을 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팔의 움직임 따라서 척추의 신전이나 카이포시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날개뼈가 지가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거기서 힘을 딱 잡아주는 건 괜찮은데 막 굳이 하강을 하려거나 거상을 시키는 것도 이런 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하시면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견갑 후인 하강 안 하고 이제 그거 신경 안 썼더니 이제 어깨가 안 아프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날개뼈를 머리에서 좀 지워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풍부하고 좋은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옛날 랩풀다운 영상에 1년차 1인이신데 내외전으로 랩풀다운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하면 어깨 충돌이 안 오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 회전근개나 몸이 되게 유연해요. 41살 아저씨인데 다리가 아직 찢어져요. 그리고 어깨도 막 360도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상부나 어깨 쪽이나 이 주변 후면 삼각근들을 좀 같이 키우려고 이렇게 내외전을 좀 많이 주면서도 랩풀다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본인 몸에 맞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동한 짬밥이 얼만데. 또 다른 댓글은 영상 속 키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거의 한 지금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서는 키는 185에 체중이 한 93에서 96kg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살 많이 쪘죠. 체지방 관리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리고 이런 댓글도 좋네요. 전 오른손은 안정적인데 왼손은 자꾸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느낌이라 손목이 틀려서 썸니스로만 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센스가 좋으신 분이지. 이걸 알고 계신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손목이 이제 불안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엄지손가락을 밀어넣는 힘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이제 회내죠, 회내. 회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밀어넣는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기능이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손목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훅 그립을 잡아서 훈련을 하시거나 이렇게 썸니스 그립을 잡아서 요 딸근 있죠, 딸근. 요 딸근이 완벽하게 수축이 잘 된 상태로 잡혀야지 이제 어깨의 위치나 팔의 위치도 조정이 잘 되죠. 이제 그립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몸으로 다 이제 기준이 생겨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부상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체는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부품이 없어. 부품을 다른 걸로 구입해야 한단 말이야. 엄마 이마트 가서 쌀가마니 20kg도 못 들어주면서 맨날 헬스장에 와서 무슨 100kg씩 들고 있어. 어머님 장 볼 때 그 마트 쌀가마니를 좀 들어주시란 말이야. 그럼 전거근이나 전완근 훈련도 좀 된다. 그래서 무거운 거는 본인이 좀 들어줘라. 이게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선생님 프레스링 운동할 때 네거티브를 많이 주시는 천천히 내리시는 편인가요? 혹은 주동근이 적당히 스트레치 되는 느낌 정도만 가져가시나요? 저의 경우 네거티브와 가동범위를 다 가져가려고 하니 팔꿈치 오른쪽 내측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요 부분이죠. 네거티브를 조금 천천히 주시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중심이 너무 많이 실려서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새끼손가락 쪽에, 척골 쪽에. 이게 천천히 내려가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중심이 벤치프레스 할 때 이 중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쪽 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은 팔꿈치 내치에 힘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척골에다가 좀 중심이 좀 가까우셔서 그래요. 해머 인클라인 프레스나 머신에서 사용할 때 통증이 유발돼서 사용을 안 하고 계신대요. 이게 견갑의 문제도 있는데, 이제 손바닥이 더 중요합니다. 손바닥이 이제 회내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약간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손목이. 그래서 여기에 닿는 면적이 좀 더 강하죠. 프레스 하실 때. 그러면은 이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로. 요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쪽에다 힘을 주기 때문에 요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방법은 약간 손목을 더 회내를 시키시거나 내외전이 같이 살짝 돌아가서 어깨가 조금 더 상완 쪽이 외회전 기준보다는 내외전 기준에 좀 더 가까우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찢어지지 않으셨으면 통증 없어지실 것 같아. 요런 경우. 요셉스님님, 헬스장에서 액상탄만 쓰면 민폐일까요? 데드리프트하기 전 고중량전까지 맨손을 하면 액상 축구면 손바닥이 허옇게 바르잖아. 이게 저도 진짜 고민이긴 한데, 솔직히 액상탄만 쓰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운동은요, 이 손바닥에서 거의 다 시작하기 때문에 이 손바닥이 안 미끄러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액상탄말을 바르면요, 아마 쫓겨나시는 걸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헬스장에서 현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하고 요 액상탄만은 가능하신 그 역도장이나 이런 데서만 사용하시기 빕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불균형 때문에 이제 끝까지 시청하세요라는 이제 그 영상 올려드렸는데, 제가 손목에 집중을 하냐면요, 어차피 손목이 이렇게 놀리냐 이렇게 놀리냐에 따라서 이 포지션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 팔이 척추의 정렬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손목이나 이제 등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제대로 컨트롤해서 딱 잡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운동을 하시는 동안 계속 이제 고통을 받으실 거야. 특히 호흡하고 같이 손목까지 안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고통은 헬스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 잘 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게 헬리 분들한테는 좀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건데, 프레스 동작할 때 라이언3489님, 케이킹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프레스할 때 그리고 저는 관장이 아닙니다. 관장을 때려친 지는 좀 됐어요. 프레스할 때 팔꿈치를 다 펴야 하나요? 아니면 살짝 구부려야 하나요? 이러시는데, 절대로 팔꿈치하고 무릎은 펴지면 안 됩니다. 운동할 때 관절 중에 두 개는 펴지면 안 돼요. 왜냐면 다 펴지면요, 팔 같은 경우 팔꿈치를 다 피게 되면 내외전 기준이 훨씬 더 강해져요. 확!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에 있는 무게 위치도 내외전이 확 들어갔다가 팔꿈치를 다시 확 접으려고 하니까 외전으로 탁 걸려버린단 말이야, 회로. 그러면은 이제 관절에 충격이 와요. 무릎도 마찬가지. 무릎을 다 피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리가 내외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발바닥의 중심선도 깨져요. 그러니까 내외전으로 너무 강하게 중심선이 있다가 딱 벌리려니까 외전이 토크가 탁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관절에 되게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프레스 동작 같은 거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쭉 펴서 손바닥의 균형이 안 깨지는 선까지만 딱 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탁 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정도만 유지해서 그냥 그대 쭉 가슴이 수축하는 범위에서만 손바닥의 균형이 안 깨지시는 정도만 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죠. 내가 어느 정도 폈을 때 팔꿈치가 최대한 펴지긴 하지만 손바닥의 중심이 안 깨지는지를 보시고서 팔을 피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가 무거운 걸로 들어도 손목을 안 꺾이는 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예승이다님, 무게가 무거운 걸 들어도 손목을 안 꺾이는 법은 없어요. 내가 무게를 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이 손목이 눕히고 접치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안 깨질 정도의 무게를 최대한 많이 다루는 게 좋습니다. 손목이 내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이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다루시면요, 100% 이거는 부상이 와요. 이거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아셨죠? 내 무게 설정은 사실 내 손목이나 발목이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는 정도의 최대 무게를 쓰시는 게 중요하지, 그냥 들 수 있다고 그냥 밀어 올리면 안 돼. 그러면 관절에 레버리지를 다 걸어서 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관절이 망가져요. 그리고 헬스하는 분들 얼굴이 좀 비대한 편인데 헬스 하시지만 안 그래서 잘생겨 보인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크레아틴 먹으면 좀 얼굴 부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하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좋은 거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얼굴이 좀 빵빵하죠. 체지방에 비해서. 제가 지금 체지방 25%거든요. 원래도 얼굴 뼈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그 얼굴이 좀 그렇게 살이 찌는 편이 아닌데,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왜 얼굴이 빵빵해지냐? 첫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데 얼굴이 빵빵해지는 건 약간 크레아틴을 좀 많이 드시는 편. 저처럼 이제 40대가 아니라 이제 20대 분들한테 이제 얼굴이 좀 빵빵한 경우가 많죠. 이제 아직 젖살이 좀 덜 빠졌다거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혈압 자체도 올라가고
혈액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얼굴까지도 수분이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지방률을 막 6%, 7%까지 깎아도 이제 얼굴에 이제 데스페이스가 안 나오죠. 이제 얼굴이 볼따구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낼 때 이제 얼굴이 좀 빵빵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다이어트가 돼 있는데도 좀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손발목이 이제 좀 두께가 바뀌었다거나, 그리고 이제 근질이 좀, 그리고 이제 인바디 체지방률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 근외 쪽에 이제 수분감이 좀 많이 차서 그러거든요,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체지방에 비해서 별로 이제 근질이 되게 좋진 않죠. 사이즈 빵이 있으니까 그 모양이 잘 나오는 거지, 이제 근육의 질이 그렇게 좋진 않지. 뭐 그것도 이제 양마다 다 다르다고는 합니다. 저는 잘 몰라서. 제가 호흡도 좀 신경을 많이 쓰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앉아서 들이마시면은 이 갈비뼈 쪽에 이렇게 부푸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갈비뼈 쪽 안에서부터 이렇게 횡격막이 이제 부풀어가지고 몸을 밀어내면은 어쨌든 거기도 등 근육이 있잖아요, 뒤에도. 호흡을 잘 쓰고 허리 주변 근육을 잘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몸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공기를 잔뜩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 놔야지 밖에서 외부에 충격이 와도, 그죠? 이게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안에 공기가 없으면은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허리도 아프지. 그래서 호흡부터 잘 신경 쓰시는 거. 쫑이님, 혹시 이두 운동의 경우에도 소리가 나면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깨에서 똑똑 소리가 나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흉근이 이 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대흉근의 긴장도가 제대로 안 걸려 있어서 이제 어깨까지 같이 이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더 이 전거근을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팔을 조금 더 가슴 쪽에다 붙여서 운동을 하시면은 어깨 쪽에 조금 소리가 덜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리가 나거나 좀 불편하거나 좀 통증이 있는 경우는 뭐 뼈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에 문제가 있다기보다요, 이제 근육의 밸런스들이 좀 틀어져서 그래요. 팔이라고 치면은 요 대흉근이 이렇게 팔을 좀 더 긴장을 걸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기능할 때 이게 약간 풀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 요 공간에서, 여기 공간에서. 그래서 조금 더 가슴 근육에 긴장을 걸다거나 똑똑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에 불균형이 좀 있으시겠죠. 이제 몸통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양쪽이 다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벤치 프레스 할 때 이제 이렇게 삐뚤빼뚤 올라가시는 분들 있잖아. 대부분 요거는 이제 팔의 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몸통을 회전시켜서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물론 팔도 이제 이쪽은 펴지고 이쪽은 안 펴지고 이래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팔을 쭉 피다가 이제 몸통이 돌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른쪽 팔이 여기가 보면 올라가 있죠. 왼쪽 팔이 떨어져 버리고. 팔을 폈냐 안 폈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몸통 자체가 회전이 돼가지고 이제 바의 좌우 위치가 조금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댓글 중에 또 하나가 꿀벌 허니비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결국엔 디테일이구나. 운동도 잘하는 거 매 순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차피 세계적인 이제 운동 선수들도 100m 또 보면은 1등하고 2등 차이가요 한 0.2초 3초 차이밖에 안 나요. 그건 뭐냐면은 정말 내노라는 모든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들끼리의 승패도 요만한 거에 차이가 나요. 요만한 거. 근데 운동이라는 건 결국 물리학이나 역학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사람마다 좀 몸이 좀 다르고 뭐 팔다리도 차이 있고 키도 차이가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 하시고 싶으면 그냥 밀고 당기고 들고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단 정말 요만한 디테일, 손목이 요만큼 돌아갔는지 어깨가 요만큼 들렸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하시면은 좀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인생 살아보면 그래요. 그렇게 큰 덩어리에서 대충대충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피로감도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빌딩하고 이제 헬스를 좋아서 하시고 몸을 정말 예쁘게 더 만드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요만한 것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결과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을 고민하면서 많이 하는 게 속어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뭔가를 없애는 거지, 하나씩. 처음에는 어깨를 만져보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손목을 움직여보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관절 하나하나, 그리고 힘 주는 거 하나하나를 바꿔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디테일이거든. 이게 결국 일반인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보다 헬스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좀 더 이런 마인드를 본인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잘 가르치시려면은 속어법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없애보기도 하고, 검지손가락 없애보기도 하고, 가운데 손가락, 네 번째 새끼손가락,
주먹을 쥐었을 때는 어떤 기능이 우선적으로 발현되는가? 손으로 안 당기고 팔꿈치로만 눌렀을 때는 어떤 기능이 먼저 몸통에서 쓰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써보시면은 점점 더 좋은 운동을 하실 거고요. 헬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일들도 디테일이 중요해. 디테일이 결국은 다 디테일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따라는 할 수 있어. 그 안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디테일을 따라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 걸로 만들고 나만의 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격차가 벌어지게 만드는 태도거든요. 보세요. 뭐 40년 50년 운동하셔도 뭐 안 좋으신 분도 있어. 그렇잖아. 요거는 뭐야. 결국은 디테일이 여러분의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나중에 갔을 때. 정말 빠르게는 한 달이면 차이 나기도 하고요. 길게 보면은 몇십 년을 하면서 계속 발전한 사람이 있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헬스만 봐도 그렇잖아. 유전자 때문에 그런다고?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는 그냥 유전자로 봐야지. 변화가 없지 않잖아, 인생에선. 노력하는 사람이 항상 결국은 더 멀리 가 있단 말이야. 하나하나 디테일을 썼던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모든 직업이고 모든 행위들이 굉장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으니까 직업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청소도 그 디테일 몇 개 구석구석 닦아내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 하나하나가 기술이거든요.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대방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디테일이 다 숨어있다고 모든 사람한테 생각하시면은 함부로 평가하거나 내가 우매한 골짜기에 후딱 올라가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일들이 좀 많이 없어질 거야. 저도 아직 더 성장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단면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궁예질 잠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디테일이 뭐가 숨겨져 있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운동에는 뭐가 디테일이 숨겨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뭐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님 수험생이라 헬스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이틀에 1시간씩 하는데 어깨와 등을 넓히고 싶어서 래플다운 밀리터리 프레스 시트로 나머지는 유리한 선수랑 아령한데 데드도 추가해야 될까요? 수험생이면 사실 헬스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너무 빡빡해지면은 일상생활이 피곤해져. 그리고 공부도 잘 안 돼, 사실. 수험생이시면은 많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허리나 코어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하나 정도 연습하시는 게 좋고, 이틀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다음 날에 뭐 쉬고서 이제 스쿼트 연습하시거나 벤치프레스 하시거나 그래서 3대 운동 정도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까지 추가해서 이제 4대 운동을 하는 거죠. 밀리터리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렇게 벤치프레스. 이 정도만 4가지 운동만 하셔도 수험생이실 때는 저는 항상 인생에서 사람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항상 멋있는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수험생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수험생의 결과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에 지장이 안 갈 정도의 헬스를 하고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요. 오히려 그거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플러스 내가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운동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진짜 좋은 마인드죠. 끝! 끝.